그런 느낌 안 가져보셨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운명의 그 끈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느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나요, 정말? 오늘 이제 마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겉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표출되는 그 행동의 어떤 이면,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은 심리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불교 명상, 특히 이제 선명상 쪽에서는 유식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우리는 주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 때 그렇게 살고 싶었나요? 근데 그런 느낌 안 가져보셨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운명의 그 끈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느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나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기차에 올라탄 것 같고 그 안에서야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만 운명의 기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이 운명의 기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택을 못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명의 기차에 해당하는 의식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저희 쪽에서는 선불교, 선명상 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가 현재 의식입니다. 두 번째가 잠재 의식입니다. 세 번째가 무의식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식은 사실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의 유식학이라고 하는 오직 식만 있다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 학문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심리학적인 용어, 심리학에서 쓰고 있는 용어인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을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용어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와 다른 개념으로 제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식을 분류하는 방식은 학자들마다 혹은 학파마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분류하는 방식인데, 그럼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느끼고, 뭐 맛보고 하는 이 모든 감각과 그 감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들, 어떤 감정이 생기죠. 그런 거.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생각. 근데 이런 것들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지금 현재의 지금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를 현재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표층 의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잠재 의식과 무의식은 심층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현재 의식은 표층 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생각은 그 자아라고 하는 내가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잠재의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현재 의식입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 불교 쪽 선명상에서는 무명, 밝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린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 내가 나의 주제자라고 생각하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의식이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층의식에 해당합니다. 심층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의식 밑바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식층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잠재의식은 여러분들이 이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 꾸시죠? 꿈을 꾸면 꿈속에서 꿈을 마음대로 꾸시나요? 어떤 분들은 꿈을 마음대로 꾸기도 하는 연습을 통해서 마음대로 꾸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우리의 의식 밑바닥에
그 무언가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이 잠재의식은 사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의식, 낮에 있었던 의식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아가 그 다음날 살아나갈 자아를 이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인데, 그래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꿀 때의 의식이고, 여기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기억이 다시 작용돼서 나오게 하는 그 의식을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길거리 가다가 무슨 냄새를 맡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야.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맞아. 그때 내가 누굴 굉장히 좋아했었지. 뭐 이런 식의 첫사랑의 기억이 생각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식이 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혹은 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표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냄새나 어떤 그 음악이나 어떤 뭐 맛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꿈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숨어있던 잠재의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잠재의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세계는 사실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잠재의식까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지만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의식의 세계가 뭐냐? 여러분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고 깨는 동안 꿈을 꿨다고 해도 잊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꿈을 꾸는 동안 내 의식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꿈을 꾸지 않는 의식이 또 존재합니다. 꿈을 꾸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죠? 뭘 하고 있죠? 그땐 내가 나라는 걸 의식할 수 있나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꿈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만 꿈도 꾸지 않는 그 의식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만. 이 의식세계가 주관하는 것은 뭐냐면은 뇌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생체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간뇌의 작용, 숨을 쉬는 작용,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손톱을 자라게 할 수 있나요?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건 누구죠? 이것도 분명히 나입니다. 나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손톱을 자라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이 부분도 내가 나라는 의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나의 그 무언가가 나로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어떤 생명의식 같은 게 이제 들어있다고 봐요. 인간의 의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손톱을 자라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이 의식, 그리고 여러분들 불수의군이라고 하는 심장을 뛰게 한다거나 우리 내장기관이라든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손톱을 자라는 걸 신경 써야 되고 심장을 뛰는 걸 신경 써야 되고 숨 쉬는 걸 신경 써야 된다면 아마 우리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에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생명 활동의 원천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꾸는 자가 존재하지만 무의식에서는 꿈을 꾸는 자조차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 이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전의 세계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현재의식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현재의식을 이제 가짜 나라고 보통 보고 잠재의식을 진짜 나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 진짜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다고 하는 무아, 내가 없음,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의식을 세 가지로 저희들은 구분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여기 무의식에 업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딴 데서는 잠재의식에 업이 저장되어 있다고도 하고, 근데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라.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무의식의 업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편이 훨씬 논리적입니다. 물론 제가 뭐 공부해서 깨달았다면 이걸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공부한 수준에서 보자면 여기에 업이 저장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일상적인 나, 관성적인 나가 이런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있는 그 무언가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빙산이 뭐 10분의 1만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의식이고 밑바닥에 이제 뭐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바닷속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의식의 세계는 그 빙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현재의식의 뭐 몇만 배, 뭐 그 이상이 되는 것이 잠재의식이고 잠재의식의 몇만 배 되는 것을 무의식이 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우리의 의식을 현재 내가 모두 인식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그 의식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업과 연기설,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일반 명상과 불교 명상, 특히 선명상의 차이는 이 바로 연기설, 업에 의한 이 업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